고양시는 일꾼들 또 시민의 모임에 참여하신 여러 선생님들 그리고 제가 처음 뵙는 분들 또 앞서 몇 차례 만나 뵐 수 있었던 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하셨는데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주 수준 높으신 분들이 오셨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은 저도 고향 시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뜻을 한번 새김질해 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3.1운동에 참여하셨던 분들 또 거기서 연구하셨던 분들 그리고 요즘 인터넷을 통해서 전자기술을 통해서 자료를 정리하신 분들 그런 분들의 힘에 힘입어서 그들의 수고에 힘입어서 우리가 훨씬 더 3.1운동에 대한 자료를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 다 익숙하시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 한두 가지 말씀드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뜻을 새겨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3.1운동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짐을 지하고 명령하고 있는지 잠시 생각하고 저희들 삶을 가다듬어 볼 수 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100년 전 3월 100년 전 외인이 나라를 강탈했습니다. 그리고 이 외인이 우리나라의 주인의 자리를 떡 차고 앉았습니다. 빼앗긴 나라 사람들은 주인이 아니라 종이 되었습니다. 일찍이 나라를 개혁하려고 했던 움직임들이 있었죠. 특히 교육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일에 뜻있는 분들이 앞장서셨습니다. 그런데도 거기 일제 강탈기에 들어와서 좌절을 겪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가르치고 우리 마음대로 세울 수 없는 그래서 외인들의 인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절망과 어두운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선조들이 선배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났습니다. 독립선언서를 쓰고 읽고 독립만세를 불렀습니다. 이것이 100년 전 김인현 3월 1일 독립운동입니다. 이것은 탁골공원 안에서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도시에서 동시다발로 일어났습니다. 한 날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잇따라 일어났습니다. 남녀노소 상관없이 모두 만세를 불렀습니다. 지역의 경계도 허물어버렸습니다. 남과 북, 동과 서 그리고 맨주먹, 맨손이었습니다. 비폭력이었습니다. 자랑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72년이라고 기억되는데 외국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모인 회의였습니다. 그때 한국 학생들을 대표해서 제가 당신들의 나라에서는 세계 역사에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다고 느끼는가 뭐 그런 걸 발표하라고 해서 제가 3.1운동의 비폭력 평화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일이죠. 그런데 이 3.1운동은 갑자기 벼랑간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또 무질서한 무리의 즉흥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외인의 강탈에 대한 저항운동이 오랫동안 계속되어 있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일산역약이 있었는데 그때 더욱더 이것이 활발하게 됐죠. 그래서 의병운동이 일어났어요. 백범 선생의 글에 의하면 우리 시민의 모임에서 함께 읽고 생각을 나눈 것인데요. 의병운동은 구사상에 기울어진 운동이라고 김구 선생은 얘기합니다. 신사상에 기울어진 독립운동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키워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운동이 여러 갈래가 있었는데 총칼로 외인에게 맞서고자 하는 이 의병운동, 그것은 김구 선생의 표현으로 군사지식은 없고 의분심이 강한 그런 접근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실패했다, 그렇게 김구 선생은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달리 이 신사상에 기울어진 것은 김구 선생의 표현으로 예수교인들이라고 합니다. 예수교인들. 이 사람들은 교육을 통해서, 계몽운동을 통해서 총칼이 아닌 이 교육운동을 통해서 결의 힘을 길러보자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1차 대전이 끝나게 된 그 직전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하는 회의가 있었는데, 그때 미국 대통령 윌슨이 민족 자결론을 들고 일어났는데, 그것이 우리 결의에게 큰 사건, 공무시키는 사건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나라 바깥에서 몇몇 운동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28 독립선언서입니다. 이것이 국내에 또 연결이 돼서 국내도 분주하게 됐습니다. 중국 망명객들 사이에서도 분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3월에 우리가 독립만세 운동을 벌이자는 뜻의 의견 위치를 보게 됐습니다. 자, 만세운동을 부르려면 그냥 서울에서만 부를 것이 아니고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운동을 일으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만세운동을 하려면 전국의 조직망을 갖고 있는 세력을 가동시키지 않으면 안 되게 됐습니다. 그냥 말로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3월 1일에 만세운동을 하자고 하는 그 뜻이 소통이 될 수 있는, 소통의 망을 갖고 있는 조직을 가동시켜야 했습니다. 191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전국의 조직망을 갖고 있었던 세력은 두 종교단체였습니다. 하나는 기독교고 하나는 천도교였습니다. 이 두 종교 조직을 빼놓고 말로만 동시다발로 전국에서 만세운동을 부르자,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만세운동을 부르려면 어쩔 수 없이 이 두 종교단체가 힘을 합해야 되고, 이 조직을 가동해야 되고, 이 조직을 통해서 독립선언서를 돌려야 되고, 이 조직을 통해서 만세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야 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동학은 가버년 농민전쟁을 통해서 무력으로 부패한 권력과 싸우고자 했습니다. 그러다가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동학이라는 말, 이 뜻에서 알 수 있다시피 서학에 맞서 있었습니다. 개와 세력에 별로 친근한 느낌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동학이 변화가 됐습니다. 이것도 우리 독서 모임에서 읽고 함께 이 얘기를 나눴던 것인데, 손병희의 준비시대 뭐 그런 것을 보면요, 손병희는 제3세 동학의 교주였습니다.
그런데 20세기 초가 되면서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한 5년 동안 머무는 동안에 일본의 개화 현상, 산업화, 문명의 변화 이런 것을 목도하게 됐죠. 그리고 일본에 와 있던 개화파 인사들과 교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906년 다시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동학이라는 간판을 떼고 천도교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름의 변화가 아니고 동학이 무력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개혁하려고 했던 그 전략에서 포교와 교육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개혁해야 되겠다고 하는 다른 전략으로 바꾼 것을 의미했습니다. 무력이 아닌 평화의 방식으로, 비폭력의 방식으로 나라를 개혁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개신교, 기독교 이건 처음부터 무력하고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평화주의입니다. 전도를 하고 교육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가르침 이 자체가 교회의 울타리 안에 갇혀 있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학교, 교실 안에 갇혀 있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가르침은 삶의 모든 영역으로 퍼져나갈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회 개혁운동에도 참여해야 되고 정치 활동에도 참여해야 됐습니다. 그때 마치 서재필이 갑신정변의 무력을 담당했던, 군사를 담당했던 이 서재필이 갑신정변의 실패 때문에 미국으로 망명해서 10여 년을 지난 다음에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처음으로 한 것이 독립협회를 만들고 독립신문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서재필이 과거 10여 년 전에 무력을 통해서 쿠데타의 방식으로 정권을 잡으려고 했던 데서 미국에서 10여 년 보낸 다음에 돌아와서 우리나라에서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은 더 이상 쿠데타 세력을 결집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을 통해서 이 국민을 깨우쳐야 되겠다 하는 평화 노선을 갖게 됐습니다. 무력의 접근 방식이 아니고 평화 노선이었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하고 대화를 하는 것이었죠. 신문은 전부 순수한 국문으로 박아냈습니다. 백성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이 서재필의 운동은 당시의 기독교 세력과 친화하고 있었습니다. 기독교도 비슷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친화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독립협회 활동에 참여하고 또 만민공동회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배제학당에 끼어들었습니다. 배제학당은 서재필이 가르치기도 하고 거기에 뜻있는 젊은이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만민공동회에 적극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외세 또 우리나라의 권력층에 의해서 만민공동회, 독립신문 이를 통한 개혁운동이 차단되고 말았습니다. 정치 사회운동에 참여했던 기독교 세력이 그 길이 막히다 보니까 자기들의 에너지를 전도와 교육에 집중시키게 됐습니다. 그 결과 교회가 널리 성장하게 되고 또 기독교 학교가 또 많이 세워지게 됐습니다. 천도교와 기독교 전부 비폭력, 전부 평화 노선의 길을 걷고 있었죠. 그리고 이 두 조직이 전도와 포교, 교육 활동에 성공을 거두면서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모두 교당, 교회가 세워졌고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이 두 종교 조직의 조직들이 널리 퍼져 있게 됐습니다. 기독교와 천도교를 동원한다고 하는 것은 전국의 조직망을 갖고 있는
이 두 세력을 통해서 동시다발로 만세운동을 부를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오늘날의 말로 하면은 가장 튼튼한 조직 세력이었던 이 두 종교단체는 사실상 시민운동 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민운동 세력. 그래서 민족 대표 16분은 기독교, 15분은 천도교, 2분은 불교, 그렇게 됐습니다. 우연이 아니고. 이 두 조직이 전국의 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망을 통해서 동시다발로 만세운동을 불러야 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운동에서 교당의 간부, 학생, 전도사, 목사, 장로 이런 사람들이 운동의 선도자였고 주도자고 지도자였습니다. 보기 하나 든다면은 이 운동 때문에 잡혀 들어간 사람, 피고인, 입감자, 그 종교별 숫자를 보면은 이 두 종교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기독교는 기록에 의하면 민족운동의 소굴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기독교는 민족운동의 소굴이었다고 합니다. 3.1운동이 왜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거의 정답에 가까운 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연구서들이 있고 저서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 참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28 독립선언서에 보면은 일본인에 비하여 열등한 교육을 실시한 이 차별, 이런 것이 마치 3.1운동을 촉발시킨 원인인 것처럼 이야기되고 있습니다만은 물론 이것은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결의가, 선각자가 일본과 수준이 다른 저급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만세운동을 불렀겠습니까? 일본 사람들의 차별 대우 때문에 견디지 못해서 만세운동을 불렀겠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차별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만세운동을 안 불렀겠습니까? 봉기의 밑바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급 교육과 차별이 없었다면, 말하자면 고급 교육을 하고 평등한 교육을 했다면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이런 방구하지 않고 온순한 종으로 살았겠습니까? 일본의 정책과는 상관없이 그것이 이런 정책이든 저런 정책이든 이런 술수를 쓰든 저런 술수를 쓰든 그 정책과 직접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욱더 근본의 이유는 뭔가 하니 아주 너무도 단순한, 너무도 평이한, 분명한 이유는 뭔가 하니 앞서 말씀드렸듯이 외인이 나라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고 빼앗긴 나라 사람은 종의 자리에 놓였다는 이 단순한 사실 하나 때문에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평등한 교육을 한다 한들, 아무리 무단 정치를 하지 않고 우리한테 사탕을 주고 기분 좋게 쓰다듬어 준다 한들, 유순한 부드러운 정치를 한다 한들 우리 결의가 침묵하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 선각자들이 부드러운 일본의 정치 기분 좋다고 침묵하고 있었겠습니까? 일본이 주인 노릇하는, 외인이 주인 노릇하는 이 너무도 단순한 이 이유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원인에 대해서 군더더기를 더할 아무런 이유가 없지. 근본의 문제, 기본의 문제. 후대에 우리는 만세운동에 참여했던 우리 결의의 사람들, 결의의 선각자들을 섣불리 평가절하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것이 우리가 또 다 알다시피 민주공화국입니다. 아까 우리 신 선생님 통해서 얘기를 들었듯이 이 왕조를 회복하겠다 뭐 이런 거 사라졌습니다. 왕조는 이미 정권으로서 권력체로서 정당성을 벌써부터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왕조는 백성들의 신임을 잃고 있었습니다. 유학자들 가운데서도 그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이것도 잠시 그냥 금방 일어난 것도 아니고 선각자들은 서재필을 통해서 배제학당에서 서재필을 통해서 배운 사람들이 민주주의는 어떻고 공화국은 무엇이고 이런 데 대한 지식을 얻기에 이르렀습니다. 또 의회를 세우자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갔었습니다.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에 대한 호감들이 그 당시부터 번져나가고 있었죠. 3.1운동은 이런 역사의 선상에서 일어난 민주주의와 공화정에 대한 요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시정부는 이러한 결의의 뜻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표성해야 됐었죠. 그래서 우리가 또 확인했던 바대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그렇게 처음 선언했습니다. 조선왕국, 대한제국 이런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독립신문 창간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또 이 헌장에서는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하다고 선언했습니다. 결의 모두는 더 이상 왕의 신민이 아니고 민주공화국의 자주민이 됐습니다. 이제 100년 후가 됐습니다. 이런 3.1운동을 우리가 기억하는 100년 후에 우리 결의 사람이 됐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피를 흘렸습니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다 유엔 감시 밑에서 민주공화국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선거를 통해서 정부가 수립이 됐습니다. 거기서 다시 민주공화국을 확인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하는 이 뜻을, 임시정부의 뜻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배제학당, 독립협회, 만민공동의 운동에 중요한 몫을 맡았던 한말의 청년 급진주의자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이 됐습니다. 민주공화국을 이승만은 그 기틀을 단단히 다져놓아야 했습니다. 실제로 저 같은 사람의 체험을 통해 보면 공식 교육을 통해서 최초로 민주주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공식 교육을 통해서. 운동권, 공식 교육이 아닌 비제도권에서 민주주의를 얘기한 것이 아니고 국가가 정해놓은 제도화된 교육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우리가 처음 받았습니다. 비록 서툴었다고 하더라도, 비록 어수룩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민주주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시민은 이런 것이다. 이런 것도 받았습니다. 또 그런 것도 실현해봤습니다. 어느 만큼은. 그런데 그것이 너무도 짧았습니다. 권력의 독선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부패했습니다. 민주공화국의 길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민주공화국 밑에서 민주주의를 제도 교육을 통해서 충실히 교육을 받은 젊은 학생들이 민주주의의 잣대로 보니까 민주주의를 가르친 이승만이 당신은 독재요 하고 들고 일어났습니다. 의거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체험하고 민주주의를 세우겠다고 청년 이성만이 아무리 꿈꾸었지만 그는 실패한 독재자였습니다. 그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뜻을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다른 얼굴을 가진 독재자가 나타났습니다. 일본식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군인 출신입니다. 일본에서 교육을 잘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비민주 접근 방식으로 산업화 경제 성장을 이루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그렇게 해서 선진국이 되는 그런 나라를 세우는데 일본은 성공했다. 그런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그 사람의 민주주의 교육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민주공화국의 투쟁의 역사를 알 바 없습니다. 일본을 미화시킨 일본의 공식 교육을 너무도 잘 받은 일본 군대 장교 출신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대통령이 된 그 자가 부하의 총에 맞아서 죽기까지 우리들에게 성공한 독재자였습니다. 모두 그 사람 뜻에 동의했습니다. 민주주의도 우선 먹고 살아야 된다. 경제 성장을 이룬 다음에 민주주의가 가능하다. 이 정권의 슬로건에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국민들이 추앙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민주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경제 성장을 이룬 박정희 대통령의 공을 인정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슬픈 역사입니다. 민주공화국이라는 이름은 그렇지만 우리는 그 길을 끈질기게 걷지 않았습니다. 그 나라를 깊이 다져놓지 못했습니다. 앙상한 민주공화국의 얼개만 남아있습니다. 권력을 잡은 이른바 정치 계급의 사람들은 권력을 남용하기만 했습니다. 국민은 생업에만 종사해라. 그래서 우리는 생업에 종사하는 것이 국민된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체제의 조력자로 전락했습니다. 물론 민주화를 위해서 저항했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민주공화국은 한두 번의 사건으로 완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끈질긴 역사의 과정입니다. 힘껏 지켜야 할 삶의 뜻입니다. 여기 참여의 덕목이 필요합니다. 참여해야 합니다. 과거 우리의 도덕은 왕 중심의 도덕이었습니다. 왕조의 도덕이었습니다. 백성은 노예처럼 명령지하에 움직이면 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훌륭한 백성이라고 여기도록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충효의 도덕이었습니다. 왕에게 충성하고 집안 어른에게 효하는 것, 그것으로 넉넉했습니다. 상강 오륜을 지키면 모범 국민이었습니다. 지금 왕조는 깨지고 민주공화국이 됐습니다. 민주공화국은 더 이상 백성의 도덕으로 지탱될 수가 없습니다. 충효의 도덕으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상강오륜으로 부족합니다. 민주공화국은 민주공화국에 어울리는 자주민의 도덕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시민 도덕이 필요합니다. 상권 분리, 헌법에서 이야기하는 기관의 대한 규정, 그런 얼개로는 불충분합니다. 그 얼개에 피를 넣을 수 있는 내용물이 있어야 합니다. 선거하고 출마하는 사람, 우리는 왜 그 사람에게 표를 던지며 그 사람은 무슨 말을 하면서 표를 얻으려고 하는지 우리 새겨봐야 합니다. 개발을 한다고 하면 표를 집어던져주고 집값 올린다고 하면 표를 주고 강남
전남처럼 만들어주겠다 하면 표를 몰아주는 이 국민들, 또 그런 말을 하는 정치꾼들, 민주공화국에 어울리는 도덕인가, 정치인가, 생각하게 합니다. 민주공화국에 어울리는 민주공화국의 도덕의 바탕 없이는 민주공화국이 설 수 없습니다. 제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껍데기만 남는 것이죠. 가짜 민주공화국으로 머물고 있는 것이죠. 요즘 한 모퉁이에서 시민의 공공도덕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반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학자연하는 사람들이죠. 주전 언제 로마의 정치가이자 사상가인 키케로를 얘기하고 아무 그림직합니다. 또 어떤 다른 나라의 무슨 민주공화정의 사상가 얘기하는 거 우리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역사와 이어놓지 않고 오래전의 서양의 민주공화정의 생각을 우리한테 이식한다고 해서 제대로 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역사 배경과 경험과 이 모든 것이 서양하고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 사회에 대한 집요한 분석이 곁들여지지 않고는 서양의 민주공화정의 생각 항목 하나 둘 셋 끌어들인다고 자동으로 민주공화국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공화국은 공공성에 대한 관심입니다.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공공성의 요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는, 이것을 해설놓는 민주공화국의 적대의식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본은 건너갔습니다. 해방관계 일본은 끝났습니다. 일본에서 벗어나는 자유가 자유란다면 이미 자유는 성취가 됐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나갔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있는지, 그 자유는 자기 혼자 먹고 잘 사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공동체의 문제를 함께 풀어가기 위해서 자기를 올가매고 있는 여러 가지 구속된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자유인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 것입니까? 저는 우리를 부자유하게 생각하는 우리 안에 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는 경제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오랜 역사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특히 박정희 정권 이후에 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민주주의보다 더욱더 급선무다 하는 생각이 오랜 독재 정권의 교육을 받아서 우리 속에 내면화되어 있습니다. 그게 홀랑 넘어갔습니다. 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다. 빵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민주주의를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경제의 잣대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경제의 잣대. 성공도 경제의 잣대. 패배도 경제의 잣대로, 전부 경제의 잣대로, 물질의 잣대로 보는 것입니다. 저도 자주 얘기합니다만은 우파 막스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칼 막스는 모든 것을 경제의 요인으로 풀어보려고 했지. 우리 그걸 빨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우파라고 하는, 반공이라고 하는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속에 결국은 돈이야, 결국은 재산이야, 결국은 경제야 하는 경제 결정론자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자유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빵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내가 공공의 일에 참여할 수 없다는 생각이죠. 그걸 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생업에 바빠서 공공의 일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자유하게 하고 민주공화국의 도덕성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는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친족주의, 가족주의 혹은 유사가족주의, 혈연, 지연, 학연, 이것이 우리를 올가매고 있습니다.
정의, 자유, 민주, 공화정 이런 것보다는 우리 선배가, 우리 동문이, 우리 동창이, 우리 고향 사람이 그렇게 해서 표를 몰아줍니다. 우리가 남이가 해서 표를 끌어모읍니다. 우리가 핫바지가 또 표를 끌어모읍니다. 지방, 우리 학교 그러니까 우리 학교 후배가 이 자리에 들어가야지 실력보다 그렇게 밀어넣습니다. 또 밀양박씨 종친에 또 열심히 나가야 됩니다. 제사 지내야 됩니다. 말로는 우리 너무 집안 중심이게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마치 지성인처럼 집안 제사는 충실하게 지납니다. 집안 제사가 우리로 하여금 혈연의 관계를 더욱더 붙여놓습니다. 제사 때문에 공공의 일에 오늘 참여할 수가 없어. 제사가 절대화되고 있습니다. 가족주의, 효 중심의 생각. 이 가족이라는 것이 여러 군데 퍼져 있다는 뜻에서 유사가족주의. 경제주의와 이 가족주의가 우리로 하여금 공공의 도덕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적이 있습니다. 민주공화국을 해살놓는 힘이 우리 속에 들어있습니다. 저는 민주공화국의 성패는 빵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난해도 공동체의 일을 위해서 함께 기대고 함께 나누고 함께 감사하고 이런 공동체. 부자가 돼야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남에 있는 사람이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다.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강남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경제 성장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가난해도 사람을 존중하는, 이웃을 존중하는 민주공화국의 공공에 대한 관심, 책임, 이것이 우리를 민주공화국답게 만든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런 밑바탕의 도덕의 문제에 대해서 별로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이런 참여를 별로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 참여를 경제의 문제로, 집안의 문제로 이유를 걸어서 등한시하게 됐습니다. 민주공화국은 다수라고 해서 다수의 뜻이 절대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수보다 정의가 더 우선할 수 있습니다. 다수보다 이웃에 대한 사랑이 더 귀할 수 있습니다. 다수는, 우리나라의 다수는 누구입니까? 부자 만들어주겠다 하는 이 말에 표를 던질 수 있는 이 다수가 진리입니까? 저는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 다수는 거룩한 절대가 될 수 없습니다. 언제나 도전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소수가 겪는 이 고통에 대해서 다수는 눈 떠야 되는 것이고 소수 속에 담겨있는 진실에 대해서 경청해야 됩니다. 민주공화국은 정직해야 되고 투명해야 하고 겸허해야 하고 평등해야 되는 이런 가치들을 존중하는 도덕을 밑바탕에 깔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숫자 노름이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점에서 3.1운동은 지나간 일이 아닙니다. 3.1운동이 표성한 이 뜻은 자주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주민인가? 자주민, 스스로 책임지는 존재. 3.1운동 100년이 됐죠. 우리는 어떨까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은 우리 그 당시에 태어났다면 우리 3.1운동에 만세 부르러 나갔겠습니까? 일본의 헌병이 저기 서 있고 경찰이 저기 있고 여러분과 저는 3.1운동 만세운동에 참여했겠습니까? 독립선언서를 전하는 위험한 일을 우리가 감당했겠습니까? 독립선언서를 앞에 나가서 읽었겠습니까? 우리 참여했겠습니까?
집안일이 바빠서 제사가 있기 때문에 3.1운동 만세에 등 돌리지 않았을까. 공공의 리더,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먹고 사는 생업이 바빠서 생업 때문에 만세운동의 광장을 피해가진 않았을까. 자, 이것이 100년 전의 일로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100년 후 오늘 우리는 어떨까? 권력의 횡포, 부패, 저항하는 대열에 우리가 끼고 있습니까? 끼려고 해도 제삿날이라, 끼려고 해도 내 생업이 바빠. 그 대열에 참여하지 못하는 비굴한 사람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다. 내 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이 경제 위주의 생각, 집안 위주의 생각, 이것이 시민다움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력과 맞붙지 않고는 껍데기의 민주공화국 넘어서 진짜 민주공화국을 세우는 데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3.1운동 100년 백도를 맞아서 뜻있는 고향시민 여러분들 앞에 저도 고향시민으로 이런 생각 나누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